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간단 재무제표 만들기. 자, 기종의 개처리 12개의 거래에 대해 입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초간단 재무제표 만들기 5개의 거래를 입력하는 간단한 우리 재무제표 만드는 걸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양을 늘려서 12개의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에 그 입력된 데이터가 우리 어떻게 재무제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종회계 처리, 다음 시간에는 기말 수정 분계까지 완성해서 재무제표가 완성되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볼까요? 자, 현금 500만 원과 보통예금 2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회사는 현금과 보통예금이 증가한 거죠. 차변에 현금 500만 원, 또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이 증가한 거죠. 자, 대변에 출자 받은 거니까 모두 다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완성했고요. 자, 입력을 시켜볼게요. 성수샘 102 처음 이제 새로 된 세팅된 회사로 만들었고요. 자, 1월 1일 분계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첫 거래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현금 5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대변엔 자본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월 1일 영업용 차량 120만 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량을 구입한 거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120만 원. 대변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해요. 대변엔 현금 120만 원. 자, 입력을 시켜볼게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120만 원. 자,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뜨는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뭐 여기서는 이거를 취소하고 넘어갈게요. 대변 현금 120만 원이 되겠죠. 자, 2월 1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의 임차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게 중요한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차변에 임차료라고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12만 원.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12만 원. 자, 얘는 이제 향후에 우리 결산에서 선급 비용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12만 원, 대변에 현금 12만 원 입력을 시키면 2월 1일. 차변에 임차료. 자, 우리가 여기서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통일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입력시키면 되겠고요. 4월 1일 상품 40만 원 매입, 대금 중 2분의 1은 현금으로 지급, 나머지 외상이다. 그럼 차변에 상품이 40만 원 증가할 거고 대변에 현금이 20만 원 감소하죠. 그리고 나머지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네요. 자, 이 분계를 입력하면 되겠죠. 4월 1일 차변에 상품 4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20만 원이 되겠죠. 자, 5월 1일 분기해 볼게요. 상품 100만 원 매출,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 증가하죠. 100만 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5월 1일 분기까지 해봤고요. 입력을 시킬게요. 5월 1일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월 1일 거래를 볼게요. 외상 매입금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를 갚은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가 감소하겠죠.
대변에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고요. 해당 분기를 입력하면 되겠죠. 6월 1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10만원, 대변의 현금 10만원이 되겠죠. 자, 7월 1일, 자, 3년 뒤 상환하기로 하고 은행에서 10만원을 차입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다. 돈을 빌린 거래죠. 차변의 현금이 10만원이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3년 뒤 상환한다. 차입금인데 1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1년 안쪽이면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12%.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수령한다. 얘도 향후에 결산에 이자 수익 발생과 관련된 우리가 분개를 해줘야 되겠네요. 7월 1일 차변에 현금이 10만원 증가,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 10만원 증가. 8월 1일 외상 매출금 20만원 현금으로 받다. 그럼 차변에 현금이 20만원 증가하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20만원이 감소하겠죠. 8월 1일 차변에 현금 2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20만원이 되겠죠. 원래 이런 외상 매출금 같은 채권 채무의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건데 여기서는 다 거래처를 잡지 않는 걸로 통일을 시킬게요. 자, 9월 1일 은행에서 현금 24만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동예금에 대해 이자율 12%,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다음 연도 8월 31일 날 수령하기로 하였다. 예금에 입금한 거네요. 그 차변에 보통예금이 증가하겠죠. 대변에는 현금이 감소하고요. 향후에 이 분기도 이자 수익과 관련된 분기를 해줘야 돼요. 자, 보통예금 차변에 24만원, 대변에 현금 24만원 입력시키죠. 9월 1일. 차변에 보통예금 24만원, 대변에 현금 24만원.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하는 거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종업원 급여 5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에 급여란 비용이 발생한 거죠. 5만원.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5만원. 자, 입력을 시킬게요. 10월 1일 차변의 급여 5만원, 대변의 현금 5만원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11월 1일 신문 구독료 15,000원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하다. 그러면 차변에 도서 인쇄비가 되는 거죠. 15,000원. 자, 우리가 실무 분기에서는 이제 계정 과목 구분도 좀 중요해요. 대변에 보통 예금 15,000원. 입력을 시켜본다면은 차변에 도서 인쇄비 800번대 도서 인쇄비가 되겠죠. 대변에 보통 예금 15,000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2월 1일 보면 소모품 10만원 현금으로 매입하고 자산 처리한다. 자, 여기도 자산 처리하라는 게 중요하네요. 소모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향후에 소모품 관련돼서 기말 결산 분계가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12월 1일 차변에 소모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개에 대한 거래를 입력을 해봤고요. 12개 입력하는 것도 나름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죠. 어떻게 본다면. 자, 분석해 볼까요? 거래를. 현금은 자산, 보통예금 자산, 자본금은 자본. 차량 운반구 자산, 현금 자산. 임차료가 비용이죠. 수익과 비용은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현금 자산, 상품 자산, 현금 자산, 외상 매입금 부채. 외상 매출금 자산, 상품 매출 수익이 되겠죠. 수익도 빨간색으로 체크하죠. 이 손익을 빨간색 체크하는 이유가 수익과 비용은 단기 순이익,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부채, 현금 자산, 장기차입금 부채, 현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보통예금 자산, 현금 자산. 급여가 비용이겠죠? 현금 자산,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비용, 보통예금 자산, 소모품 자산, 현금 자산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2개의 입력을 우리가 프로그램에 맞췄는데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계장을 한번 볼게요. 그럼 분계장을 보시면은 12개의 거래가 입력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12개의 거래가 이렇게 입력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 구분이 좀 돼요. 파란색, 흰색. 이게 파란색 중에 하나, 흰색이 하나, 또 파란색이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된 게 분계장에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총계정 원장 한번 볼까요? 총계정 원장. 그러면은 현금부터 나오는데요. 읽어내는 능력도 좀 중요하거든요. 이 맨 밑으로 보는 거죠. 차변의 현금, 자산이니까 차변 요소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530만 원 증가, 201만 원 감소, 잔액이 329만 원이 된다는 거죠. 보통 예금 마찬가지 자산이니까 차변이 증가죠. 224만 원 증가, 15,000원 감소, 잔액이 222만 5천 원. 외상 매출금도 100만 원 증가, 20만 원 감소, 잔액이 80만 원. 외상 매입금을 볼게요. 부채니까 대변 요소죠. 대변의 증가, 차변의 감소, 20만 원 증가, 10만 원 감소, 잔액이 10만 원이란 얘기예요. 나머지 대부분 하나짜리니까요. 뭐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총계정 원장을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볼게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거는 바로 수정전 시산표를 말해요. 아직 우리가 기말 수정 분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녹색은 중분류나 대분류를 말하죠. 현금 보면 마찬가지 530 증가, 201만 원 감소, 잔액이 329만 원이다. 보통예금 역시 224만 원 증가, 15,000원 감소, 잔액이 222만 5천 원이다. 그래서 이 차변의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 또 차변의 이 잔액과 대변의 잔액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합계 잔액 시산표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뭐하지만 손익계산서를 잠깐 들어가신다면 아까 수익 비용들이 있었죠. 그들 항목들이 정리된 거예요. 매출, 그다음에 이제 아직 매출원가는 집계가 안 되고 있네요. 매출원가에 대한 결산분계 안 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급여, 임차료, 도서인쇄비, 그러니까 전체 100만 원이 수익이고요. 비용이 이렇게 해서 18만 5천 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81만 5천 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기중회계 처리를 보면서 우리가 분계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분계장, 총계정 원장, 수정전 시단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역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